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국제무역 이론편의 5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별첨한 연습 문제와 솔루션 가운데 연습 문제 1번만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 장벽 강화,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과 국경 폐쇄 등이 발생하기 이전의 몇십 년을 생각해보면 세계화로 인해 국제무역을 비롯한 생산요소 이동, 즉 노동과 자본은 장벽 없이 국경을 넘어 활달하게 이동해 왔습니다.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 바뀌어 왔습니다. 또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장벽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국가 간의 재화, 노동,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세계는 대륙별로 또 대륙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세계화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는 모든 곳에서 고르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그리고 대륙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 측면에서는요, 미국 대중문화의 일반적인 세계 지배를 혹자는 우려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음악뿐 아니라 오락 등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햄버거, 콜라 등은 각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를 겨냥해 미국 위주의 세계화는 인간의 창의성과 다원주의를 해친다고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제무역 파트에서 다룰 강의 주제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제무역 파트에서 오늘 공부할 주제는 국가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노동과 자본의 국제이동,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노동자의 이동인 이민과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인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동이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즉 이민의 결과및 이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오늘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의 효과, 즉 외국인 직접 투자의 원천국가, 도착국가, 그리고 세계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요, 국가 간 노동의 이주, 즉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이동을 외국에서 자국으로의 이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의 이동이 자국에서 지급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또 우선 단기 이민 효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번에 공부했던 단기적인 특정 요소 무형 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은
자국 산업 간의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한 장기에서 핵쇼 올린 모형을 통해 이민 효과를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단기적인 특정 요소 모형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시 검토해 본 후에 자국으로의 이주에 의해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특정 요소 모형은 노동은 자국 산업 간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본과 토지는 각 산업에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단기를 분석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림 5-1을 보시면요. 이런 완전 경쟁 국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수입, 즉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제조업 제품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농업 농상품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한 그래프에 함께 그리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경제 총 노동량 L바를 제조업에 사용된 노동의 양인 LM과 노동에 사용된 노동의 양인 농업에 사용된 노동의 양인 LA를 합하여 이렇게 나타냅니다. 참고로 이 시장은 국내에 두 산업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선의 총 노동량인 L바를 나타내고 있는 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의 양은 LM은 왼쪽 OM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측정되는 반면 농업에서 사용되는 노동의 양인 LA는 오른쪽에 OWay부터 왼쪽으로 측정됨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수평축의 한 점은 수평축의 각 점은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 점 L은 OML 단위의 노동이 제조업에서 사용되고 있고 농업에서는 OAL 단위의 노동이 사용되어 모두 합해서 L바만큼의 노동이 완전 고용대에서 사용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각 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을 그 산업의 제한 가격으로 곱한 것입니다. 경쟁 노동 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1시간 추가에 따른 임금 비용이 생산의 1시간 가치, 즉 노동의 한계 생산을 제한 가격에 곱한 것과 같은 점까지 노동을 고용합니다. 따라서 각 산업에서 노동은 임금이 노동의 한계 생산을 제한 가격에 곱한 한계 생산물 가치와 같은 점에서 고용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말은 지난번에 그림 3-를 보시면요. 제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요. 5-1에서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주어진 제품 가격 하에서 노동량이 증가할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는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또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농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도 똑같은 이유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W는요. 제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과 농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교차하는 점
OA에서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점에서 OML만큼의 노동이 제조업에 사용되고 이 산업의 기업은 균형 임금이 한계 생산물 가치와 같아지는 W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에서는요, OAL만큼의 노동이 사용되고 이 산업의 기업이나 농부도 균형임금 W가 한계 생산물 가치와 같아지는 W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산업에서 임금이 제조업과 농업, 두 산업에서의 임금이 동일하므로 노동이 더 이상 이동할 요인이 없으며 이때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단에서 임금이 단기적 특정 요소 모형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국으로의 이주에 의해서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의해서 자국 노동이 증가한 경우 자국의 생산요소 노동량이 델타 L만큼 증가할 때 수평축의 길이는 L바에서 L바 플러스 델타 L로, 즉 델타 L바, 즉 L바 프라임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 농업의 원점은 OA에서 OA 프라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 노동량의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도 함께 이동함에 따라서 빨간색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곡선은 정확히 자국의 노동량의 증가량인 델타 L만큼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의 원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 자국의 새로운 균형 임금은 두 한계 생산 곡선이 만나는 B점에서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균형 임금은 W 프라임으로서 원래 균형 임금 W보다 낮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국에 추가된 노동량이 제조업과 농업으로 나누어 사용됨에 따라 제조업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는요, OML 프라임으로서 이만큼 LL 프라임만큼 증가했고, 또 농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도 OA 프라임 L 프라임으로서 이만큼 어느 정도 더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근로자의 수는 더 많아지지만 단기적으로 자본과 토지가 각자의 산업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두 산업의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으로 인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 이민을 통해 노동이 자국에 유입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므로 국내 임금은 하락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이민 관련 강조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국내로 이전 과학자, 엔지니어, 돈이 많은 투자가 등이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은 숙련 노동자 및 자본력을 갖춘 투자가들이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외국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연도별 생산성 성장의 10%에서 20% 정도를 기여했으며, 이것은 1인당 GDP가 이들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서 4% 정도 더 높아지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술이나 지식이 높은 숙련 노동자나 자본력을 갖춘 투자가들은 이민하기가 쉽고, 미국에 이민 가기가 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민 가기가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는 국내로의 노동의 이주는 단기적으로 국내 임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기 이주의 기타 효과로서 임금 외에 자본에 대한 임대료 혹은 토지에 대한 지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토지의 대가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노동에 지급한 비용 임금을 빼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단기 이주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한다면 더 많은 잉여분이 자본과 토지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대가인 임대료 혹은 토지의 대가인 지대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임금이 하락하면, 이주로 임금이 하락하면 자본과 토지의 대가가 더 많아진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조업이나 농업에서의 한계 생산에 각 산업의 제약 가격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단기 이주로 인해 만약 각 산업에서 더 많은 노동이 고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토지의 한계 생산은 증가하여 자본이나 토지의 생산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임대료 혹은 토지의 수익 가치는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기에 이민에 따라서 이민에 따라서 자본의 임대료와 토지의 지대 수입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본과 기업이나 지주, 토지 소유자들은요, 그들 산업에 고용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종종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내로 노동 유입은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임금을 더 낮춰주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주를 더 낮은 임금을 가져다주는 잠재적인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겠죠. 따라서 각국에서 이민의 제한은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하는 자본과 기업가, 지주, 토지 소유자 및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또 그 밖에 노동자 집단, 이주민 단체 등 여러 이해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이민 제한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 단기에서 이민의 효과로서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하락하지만 자본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와 토지에 대한 대가인 지대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민이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의 국제 이동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최종적인 효과는 국내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주로 인해 노동력이 증가하면요,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각 산업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 5-2 그림 5-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에 추가된 노동이 제조업 제품과 농업 농산품으로 나눔에 따라 제조업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는 OML보다 더 많은 OML 프라임이 되었으며 농업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수도 역시 OAL에 비해 더 많아진 O 프라임 AR 프라임으로 증가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본과 토지의 양은 그대로이고 근로자는 더 많아졌으므로 두 산업은 모두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림 5-5를 보시면요, 종축의 에서는 농산품 생산량, 여기서 농상품은 농산품으로 오타임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횡축은 제품의 생산량을 표시했을 때 국내로 이주로 인해 노동력이 증가하면요,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적당히 확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 재화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 즉 컴퓨터의 상대 가격인 PM 나누기 PA가 일정할 때 국내 산업의 생산은 최초 점 A에서 2주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인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과 컴퓨터 제품의 상대 가격 기후가 일정한 게 만나는 점 B로 이동해 갑니다. 즉 국내 산업의 생산은 점 A에서 점 B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과 토지가 각 산업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요, 경제에 더 많은 노동이 존재하면 두 산업 모두 생산량이 확실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민을 통해서 두 산업 모두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났음을, 이는 일자리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핵쇼 어린 모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과 토지가 각 산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으므로 경제에 더 많은 노동이 존재하면, 이주를 통해서 경제에 더 많은 노동이 존재하면 한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의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와 장기는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단기적으로 이민이 산업 생산량을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때 그림 5-5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요소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산품과 제품 두 산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가격을 말할 때 제품의 상대 가격 PM 나누기 PA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아까 컴퓨터의 상대 가격 PM 나누기 PA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 농산품과 제품 두 가지 산업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때 상대 가격은 제품의 상대 가격 PM 나누기 PA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장기적인, 즉 이민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그랬는데 바로 7피스 다음 피스부터 이민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가 나왔네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장기적으로 노동의 국제 이동이 국내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에는요, 자본, 토지, 노동 등 생산 요소가 모든 산업 간 이동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편의상 노동과 자본만이 각각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과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헥셔 얼른 모형을 토대로 노동의 국제 이동을 허용하는 형태로 확장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 5-6을 보시면요, 헥셔 얼린 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발과 컴퓨터를 생산하는 경제 생산 가능 곡선은요, 이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수출입 재화의 가격은 세계 재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두 재화의 가격, 즉 컴퓨터의 국제 상대 가격인 PC 나누기 PS는 일정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경제 균형 생산량은 생산 가능 곡선과 컴퓨터의 국제 상대 가격 PC 나누기 PS가 교차하는 한 점 A에서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장기적인 이민의 결과로 국내로 노동 유입이 발생하면 경제 균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 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추적 관찰해주는 그림 5-7의 박스 다이어그램 기법을 사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축의 길이는 자국 노동의 총량인 L바를 나타냈고, 수지축의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는 자국 자본의 총량인 K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이어그램의 점 A와 같은 점은 노동 OCL과 자본 OCK가 컴퓨터 생산에 사용되지만, 노동 OSL과 자본 OSK는 신발 생산에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직선 OCA가 컴퓨터에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보여주며, 직선 OSA는 신발에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컴퓨터 직선 OCA의 기울기는 컴퓨터 산업의 자본 노동 비율인 OCK 나누기 OCL인 반면, 신발의 직선 OSA의 기울기는 신발 산업의 자본 노동 비율인 OSK 나누기 OSL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컴퓨터의 직선 OCA가 신발의 직선의 기울기 OSA의 기울기보다 크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의 자본 노동 비율이 신발 산업보다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컴퓨터 산업에 더 많은 노동에 비해서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반도체와 컴퓨터 부품 생산은 매우 정밀하고 비싼 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반면 적은 수의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발 산업은요, 더 적은 자본 설비와 더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토대로 장기의 이민이
생산요소 할당 및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컴퓨터 산업처럼 자본 노동 비율이 더 높다면 이는 노동당 기계가 더 많다는 의미이므로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 자본의 한계 생산과 실질 임대료는 더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계당 노동자가 적어 근로자가 더 생산적이라는 의미이므로 노동의 한계 생산과 실질 임금은 더 높습니다. 이에 반해 신발 산업처럼 자본 노동 비율이 더 낮다면 이는 노동당 기계가 더 작다는 의미이므로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 자본의 한계 생산과 실질 임대료는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계당 노동자가 많아 근로자가 덜 생산적이라는 의미이므로 노동의 한계 생산과 실질 임금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로의 노동 이동, 이주로 인해 각 산업에서 사용된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국 노동의 증가가 생산 요소의 할당 및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7에서 국내로의 노동 이동으로 인해 자국의 노동이 L바에서 L바 플러스 델타 L로 증가할 때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의 원점은 OS에서 OS 프라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혹은 단기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 더 많아진 노동을 두 산업 모두에 배분하여 노동의 한계 생산을 낮추고 임금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장기 혹은 핵시올린 모형에서는요, 산업들 간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산업 생산량은 각 산업에서 자본 노동 비율이 일정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더 많아진 노동을 두 산업에 모두 할당한 대신 모든 추가 노동 델타 L을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에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더욱이 그 추가 노동에 따라 몇몇의 자본은 컴퓨터 산업에서 빠져나와 신발 산업에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산업의 자본 노동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노동은 역시 자본을 떠나서 컴퓨터 산업을 떠나 신발 산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산업의 자본 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으며 경제의 이주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은 완전 고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장기에서 산업 생산량은 새로운 균형점 B에서 각 산업의 자본과 노동 비율인 초기 균형인 점 A의 자본 노동 비율과 변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초기 자본 노동 초기 균형인 점 A에서의 자본 노동 비율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이 OS 프라임 원점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B가 형성된다는 의미랑 같은 말입니다. 즉 새로운 원점에서는요, 새로운 균형점 B에서는요, 원점 OS 프라임에서의 신발 산업의 직선 O 프라임 S B의 기울기는
최초 균형 A점에서의 OSA 직선의 기울기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직선 OCB는요, OCA와 기울기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에서는요, 점 B에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 O' SL' 만큼 사용하고요. 자본은 O' S K' 만큼 사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생산에서는요, 노동이 감소하여 OCL'만큼만 사용하게 되고요. 컴퓨터 자본도 감소하여 자본을 OCK'만큼의 자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요, 노동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은요,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에서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확대시키고요. 반면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산업에서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감소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민의 효과는 자국 노동의 증가로서 생산요소 할당이 장기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의 생산 노동과 자본량을 더 증가시키고, 반면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생산의 자본과 노동 투입량을 감소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로의 노동 이동으로 인해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민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자본의 임대료와 노동의 임금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두 산업 모두에서 그런데 자본 노동 비율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이민으로 인해 임대료와 임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요, 단기 혹은 특정 요소 모형에서 이민이 임금을 낮추고 자본의 임대료와 토지의 지대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매우 다른 결과입니다. 산업 간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장기 혹은 핵시효율 모형에서는요, 이민이 임금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에 추가적인 노동은 또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에서 이탈한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에 고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이 각 산업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산업에서는 더욱 적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지만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에서는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신발 생산량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5-9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면요, 자국의 노동량이 증가할 때 이민으로 인해서 자국으로의 노동량이 이민으로 인해서 자국의 노동량이 증가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인해 생산 가능 곡선은 외부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노동의 증가로 생산 가능 곡선은 그런데 컴퓨터보다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신발 생산량이 더 많이 이렇게 팽창하는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생산에 더 많이 노동이 더 많이 존재할 때 균형점이 최초 A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B점에서 노동 집약적인 신발 생산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 모두의 증가는 신발 산업의 증가와 컴퓨터 산업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점 A와 점 B에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 컴퓨터의 상대 가격은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점 A에서 컴퓨터의 상대 가격과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점 A와 동일하게 컴퓨터의 상대 가격, 동일한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과 만나는 B점에서 장기 노동의 국내 이동 이후에 균형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노동 집약적인 신발 생산량은 노동이 국내 이주 이전보다 증가하지만 반면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생산은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생산량이 감소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이민을 통한 노동 증가는요,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은 팽창시키지만 다른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은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일반화한 것이 립진스키 이론입니다. 립진스키 이론은요, 장기 헥시어 올림 모형에서 한 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한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앞단에서 우리는 경제의 노동이 증가하는 이민의 경우에 대해 립진스키 이론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 이 동일한 이론이 앞으로 공부할 경제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됩니다. 조금 후에 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국내로의 노동의 증가, 이민이 생산량은 증가시키지만, 즉, 이 노동 증가로 인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시키지만, 즉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이 말은 이렇게 생산량은 증가시키지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자본의 대가인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이 생산 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가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신발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다른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시킴으로써 생산 요소 노동의 추가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한 경제는 특정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늘리고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줄임으로써 요소의 추가분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소 가격은 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때로는 요소 가격 비민감성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요소가격 비민감성 이론은 헥시어 올림 모형에서 한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생산 요소의 증가는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산업의 생산량만을 변화시킴으로써 흡수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보시면 아름다운 해변이 멋지지만 사람들이 재즈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쿠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마리엘 해상 수송을 통해 쿠바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당시에 마이애미가 발전하니까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이민을 온 거죠. 이후 이 지역의 산업 생산량이 재조정되었는데 노동 집약적인 의류 산업의 생산량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덜 떨어졌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은 훨씬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 간 자본이 이동 가능한 장기 모형에서 이민을 통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은 팽창하고 다른 자본 집약적 산업은 축소되어 이민자들의 임금 하락 없이 고용된다는 립진스키 이론의 주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실제로 가져다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노동의 국제 이동, 이민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민은 해외 직접 투자와 함께 논란이 많은 정책 이슈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은 이민자 자신들의 이득을 제외하고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의 전반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민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더 부해진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부자 나라의 이민 가는 이유는 노동소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의 근로자, 자본가인 기업, 토지 소유자인 지주는 어떠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기에는 특정 요소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 자본가, 기업과 지주는 한계 생산과 실질 보수의 증가로 인해 이득을 얻지만 노동자들은 이민자들과 경쟁에 직면하면서 더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손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장기에서는요. 핵시올린 모형을 통해 이민이 임금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에 추가적인 노동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탈한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더 고용됨에 따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배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민은 단기적으로는 자본가와 지주에게 이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낮아짐으로 손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단계에서 특정 요소 모형을 이용하여 이민의 이득을 분석해 보면서 이민에 대해서는 맞추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에서 특정 요소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득과 손실을 더하면 무역의 전반적인 이득을 알아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민의 전반적인 이득에 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 노동 시장을 나타낸 그림 5-14에서 수직 축에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을 표시하고 전 세계의 노동량을 수평축에 측정하며 이는 자국의 노동량 L바 플러스 외국의 노동량 L바 스타로 나타를 합한 것이 국제 노동량이 되겠습니다. 자국의 근로자의 수인 L바는 왼쪽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측정되는 반면 외국의 근로자의 수인 L바 스타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측정됩니다. 이때 수평축의 각 점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두 국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 L은 OL만큼 자국의 근로자들이 그리고 O L만큼 외국의 근로자들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국내 임금이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국제 노동시장에서 자국 임금으로 이름을 붙인 우하향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 전에 자국의 근로자들이 OL일 때 임금은 노동량과 자국의 임금 곡선이 만나는 점 A에서 임금 W가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외국 근로자들이 이민을 통해 자국으로 들어와서 자국의 노동 인력이 OL에서 OL 스타로 증가한다면 자국의 임금은 B점에서 W 프라임으로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외국에서도 근로자의 수와 임금 간의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임금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민 이전에 외국의 근로자들이 O L인 경우 임금은 점 A 스타에서 W 스타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의 근로자들이 이민을 나가서 줄어들어 외국의 노동 인력이 O L 프라임으로 감소한다면 점 B에서 W 프라임으로 증가함을 외국 임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이전에 외국의 임금 W 프라임은 자국의 임금 W보다 낮으므로 노동의 국제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몇몇 근로자들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외국의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외국의 임금은 외국의 임금 곡선을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국의 노동력은 이주를 받아서 늘어남에 따라서 자국의 임금은 하락함에 따라 점 B에서 양국이 임금이 같아지는 균형을 형성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노동시장에서 점 B를 완전 이주 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민이 국가 간 임금의 완전한 일치를 가져오는 균형점을 나타내 주는데 이 점을 달성하는 데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민을 통해 자국의 전반적인 이득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이를 위해서는 각 외국 근로자가 그 국가의 한 재화 혹은 다른 재화의 생산량에 미친 기여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이 이민해서 얻는 이득은 A
ABC 삼각형 면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외국의 이민자는 L에서 첫 번째 외국의 이민자는 임금을 W만큼 받을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의해서 W 프라임을 받게 되므로 이 근로자에 의한 자국의 경제 이득은 W-W 프라임 이 직선의 길이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처럼 나중에 들어온 각 이민자는 W와 W1 프라임 사이의 한계 생산, 즉 이 점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W 프라임을 받음으로 이만큼의 이득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 이민자는 이만큼의 이득을 그 다음 이민자는 이만큼 이득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이민자들이 가져다 주는 이득을 다 더한 것이 삼각형 ABC로서 본국의 이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외국 근로자가 떠날 때 발생하는 생산량 하락을 넘어서는 외국이 얻는 이득은 삼각형 A'BC로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외국 근로자가 이민을 떠남에 따라서 임금은 W 스타를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 W1 프라임을 실제로 받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의한 외국 경제 이득은 W 프라임 마이너스 W 스타가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민자가 떠남에 따라 W 스타와 W 프라임 사이에 에서의 각각의 한계 생산보다 더 많은 임금 W 프라임을 받게 되는 이득을 다 합한 것이 외국의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득과 외국의 이득을 합하면 이민으로 인한 전 세계 이득인 삼각형 A, B, A 스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국과 외국의 임금 W의 차이는요, 이민으로 인한 전 세계 GDP의 순증가분과 같기 때문에 이민으로 인한 전 세계 이득인 삼각형 AB, A 스타는요, 이민 관련 거래 비용이 없다면 이민으로 인한 세계 GDP의 증가분과 같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민을 통한 자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절에서는요, 자본 이동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절에서는요, 해외 직접 투자 FDI를 통한 자본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세우면 이를 그린필드 해외 직접 투자, 또 기업이 외국 공장을 사게 되면 인수합병 해외 직접 투자, 혹은 때로는 브라운필드 해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국내 기업이 10% 혹은 그 이상의 해외 기업 지분, 주식 수지어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경영권을 가지면서 그 회사를 인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유출되는 것이고, 외국 기업이 10% 혹은 그 이상의 국내 기업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 다른 말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했다고 말합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그들의 전문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여 개도국에 투자하고 그것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런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더 높은 임대료나 지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해외 직접 투자의 관점이며 우리는 이 관점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지금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한 국가로의 자본 이동은 그 국가의 노동과 자본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1에서는요, 단기 관점에서 특정 요소 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의 국제 이동이, 즉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의 국내 이동이 노동 분배와 노동의 대가인 임금, 그리고 산업, 국내 산업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요소 모형에서 제조업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고 농업은 노동과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본이 자국 경제에 유입되면 그것은 제조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근로자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본적 기회가 많아지므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증가할 것입니다. 먼저 첫째, 자본의 국제 이동이 노동 분배와 임금에 미친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 A에서 자국 경제에 자본이 이동하면 제조업의 한계 생산 가치 직선, 즉 제조업 노동의 한계 생산 MPLM이 M의 제조업 제품 가격 PM을 곱한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균형 임금은 A점에서 결정된 W에서 새로운 균형점 B에서 결정된 W'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서 제조업, 제조업에서의 노동을 많이 쓰는, 자본재를 많이 쓰는 제조업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난 결과, 제조업에서의 생산량뿐 아니라, 노동의 한계 생산이 늘어난 결과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W1'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제조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은 OML에서 OML 스타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농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조업으로 많이 빠져나감에 따라 OAL에서 OAL''으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국내로 자본이 유치되면 제조업, 자본을 많이 쓰는 제조업에서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또 노동의 한계 생산 증가로 인해서 임금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본의 국제 이동이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단기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본과 노동이 증가했으므로 제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에서는 토지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이 감소했으므로 농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량의 변화는 그림 B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제품의 생산량이 많아지는 형태로 농업의 생산량은 적어지는 형태로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쪽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제품의 상대 가격이 자본의 유입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으므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짐으로써 균형 생산량은 점 A에서부터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과 동일한 제품의 상대 가격선이 접하는 점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자본의 국내 이동으로 제품의 생산량은 늘고 농업의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적인 특정 요소 모형에서 자본의 국제 이동이 자본의 임대료와 토지 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에서는 더 적은 근로자들이 남게 되므로 토지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경작될 수 없으므로 토지의 한계 생산은 떨어지게 됩니다. 토지의 지대를 농업에서의 토지의 한계 생산 MPTA의 농산품의 가격 PA를 곱한 것으로 정의해 볼 때 토지의 한계 생산이 하락함에 따라 토지의 지대가 하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본이 제조업으로 유입될 때 자본의 임대료를 자본 한계 생산의 제품 가격을 곱한 한계 생산물 가치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로 자본의 한계 생산 MPKM이 하락함으로써 자본의 임대료도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나 노동이 제조업에 들어감에 따라 자본의 한계 생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의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히도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을 공제하는 앞단에서 공부한 방법을 사용하면 자본의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높아지고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자본의 소득으로 남는 자금은 감소하여 임대료는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낮아질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의 국내 이동은요, 국내 토지의 가격인 지대와 자본의 가격인 임대료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에서 자본 이동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지금부터는 장기에서의 자본 유입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의 핵시올린 모형을 이용해서 자국 경제의 자본 유입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핵시올린 모형에서 장기의 산업 간 이동이 가능한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두 산업에서 컴퓨터는 자본 집약적이고 신발은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경제의 자본 유입이 노동과 자본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면 그림 5-13의 A와 같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경제 자본량이 증가하면 이 박스 다이어그램의 아래축의 길이는 한 경제의 노동량이며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는 자본량을 나타낼 때 박스 다이어그램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팽창시키고 원점은 OC 프라임으로 올리게 됩니다. 초기 경제 균형점 A에서 자본 유입이 있을 때 균형은 점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에서 컴퓨터의 추가적인 자본과 노동 증가뿐 아니라 새로운 유입 자본을 할당함으로써 자본 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빨간 선으로 생산 요소 비율을 이전과 동일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원점 O'C에서 이 경우 새로운 균형점 B는요. B에서 신발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의 길이가 선분 OSB로서 이전의 OFA보다 짧습니다. 이는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때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이 노동 집약적 신발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발 생산량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균형점 B에서 컴퓨터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의 길이가 선분 O'CB로서 이전의 OCA보다 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이 사용된다는 의미죠. 이는 자본 집약적 컴퓨터 생산에 컴퓨터 생산이 증가함을 시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국내로의 자본 유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생산에서 더 많은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을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에서는 더 적은 자본과 노동을 고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 경제 자본 유입이 산업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면요. 그림 5-13의 B와 같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유치로부터 자구의 자본량이 증가할 때 생산 가능 곡선은 외부로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함에 따라 균형이 점 A에서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상대 가격이 만나는 B에서 새로운 균형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점 A에서 B로 이동할 때 신발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컴퓨터의 생산량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발과 컴퓨터의 생산량 변화는 점 A에서 점 B의 이동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경제 자본 유입이 생산량 및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립진스키 이론에 따르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을 통한 자본 증가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 컴퓨터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컴퓨터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남을 아마도 의미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산량의 변화는요, 각 산업의 자본 노동 비율의 변화 없이 달성 가능함에 따라 자본 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임금과 자본의 임대료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장기에서 이민이 보여준 결과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 모형에서 생산 요소 유입으로는 생산 요소 가격은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이민은 모두 논쟁이 되는 정책 이슈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어느 시점까지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제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전반적인 경제 이득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5-15에서는요, 국제 자본시장에서 전 세계의 자본량인 K바 플러스 K바 스타를 수평축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벌어들인 자본의 임대료는 수직축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임대료는
자본 공급과 반비례 관계이므로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외국의 임대료는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교재에서는요, 그림 5-15처럼 자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자본 유입이 아닌 자본 유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해외 직접 투자 자본 유입과 조금 다르게 설명됨을 참조해서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교재와 달리 그림 5-14, 앞단의 5-14의 국제노동시장에서 국내 이민의 효과를 분석한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국내로 자본 유입에 따른 이득을 간단히 말로만 분석하겠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그림 5-14의 국내 이민의 효과를 고려하여 본 교재의 그림 5-15의 자본 유출과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국이 자본 유입에서 얻는 이득은요, 자본의 한계 생산과 실제 받는 임대료의 차이이고, 외국이 자본 유출에서 얻는 이득은 외국인 자본가들이 받는 임대료와 그들의 외국 한계 생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국과 외국의 이득을 합하면 국제 자본 이동으로 인한 전 세계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 단기적으로 특정 요소 무역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국내로 노동 이동, 이민이 발생하면 임금이 더 낮아져 노동자가 손해지만 자본과 기업과 지주는 이득을 봅니다. 이에 반해 해외 직접 투자 유치로 국내에 자본 유입이 발생하면 자본 임대료와 토지 지대를 떨어뜨려 자본과 지주는 손해이지만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자가 이득을 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과 외국 및 자국과 외국을 합한 전 세계는 이민으로 인해 전반적인 이득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산업 간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장기적으로는 핵쇼일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국내에 이민이 발생할 때는 임금과 임대료의 하락이나 변화가 없지만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립진스키 이론의 주요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 해외 직접 투자 유치로 국내에 자본 유입이 발생하면 임금과 임대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국과 외국 및 자국과 외국을 합한 전 세계는 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이득을 얻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장기와 단기적으로 국제 노동이동과 자본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